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인생 주막에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건 바세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강남에서 50년 넘게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의사입니다. 그동안 피부 좋아지고 싶다고 주름 없애고 싶다고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죠. 시술도 해드리고 고가의 화장품도 권해드리고 또 효과 좋은 레이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진료실 책상 서랍 안에 늘 한 통 들어있었던 건 다름 아닌 바세린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물론 바세린 하나만으로 기적처럼 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다시 20대처럼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바르게만 사용하면 바세린 하나로도 주름과 피부 노화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값비싼 피부과 시술 없이도 매일 조금씩 젊어지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주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으셨지만 결국 효과를 본 건 바세린과 수분크림을 함께 쓴 뒤부터였어요. 그분의 입가주름, 손등에 쭈글쭈글한 살결이 정말 눈에 띄게 차오르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보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 시간 제가 평생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바세린 하나로 손주름, 입가주름, 목주름까지 줄이고 피부를 탱탱하게 되살리는 법, 그리고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수분을 잃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바세린은 그 수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세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왜 피부과 의사인 저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세린이 명품 화장품 속에도 들어있는 이유, 수분을 지키는 보습막의 마법. 바세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안에 이미 있는 수분을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습제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분을 끌어오는 제품.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두 번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품. 바세린처럼 피막 형성제.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오는 스펀지라면 바세린은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덮어주는 맵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바세린 하나만 덜렁 바르면 너무 기름지고 답답하고 효과도 모르겠네 하게 되지만 히알루론산이나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그 위에 얇게 덧바르면 수분을 완벽히 가두는 밀봉 효과가 생깁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이 바로 고가 명품 화장품으로 유명한 라메르 크림입니다. 라메르 크림 성분표를 보시면 미네랄 오일, 테트롤라툼, 바세린 성분이 맨 앞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몇십만 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세린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그 수십만 원짜리 크림과 비슷한 효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피부의 건조함이 심해져 주름이 도드라지는 손등, 입가, 목주름 같은 부위에는 이 수분을 꽉 잡아주는 피막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움직임이 많아서 쉽게 마르고 주름이 빨리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세린은 피부 장벽이 약해진 부위, 레이저 치료 후 피부 상처 회복 중인 부위에도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피부 보호제입니다. 민감하거나 상처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유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면 바세린은 수분만 막아주는 거니까 진짜 효과를 보려면 뭘 더 발라야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진짜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려주는 조합템, 즉 같이 바르면 주름이 사라지는 궁합 꿀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과 함께 바르면 주름이 쩍 펴진다. 수분 보호막이 조합이 해답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세린 단독 사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세린을 수분 공급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마치 수분을 진공 포장하듯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되고 주름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세린과 함께 쓰면 효과가 폭발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1. 히알루론산 앰플 또는 글리세린 수분크림.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해줍니다.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오고 오래 붙잡아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죠. 2.
이 두 가지 성분이 함유된 수분 앰플이나 크림을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얇게 펴 바르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주름이 도드라졌던 부위가 촉촉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특히 손등, 입가, 눈 및 목처럼 얇고 건조한 부위에 딱 좋은 조합이에요. 3. 이 레티놀 크림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다만 자극이 심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레티놀 크림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피부 자극은 줄이고 보습 효과를 더해주면서 레티놀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탐나이아 시나마이드 비타민 B3 유도체.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고 기름기 조절과 홍조 안화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특히 지성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 좋아요. 바세린을 함께 쓰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피부 장벽까지 보호할 수 있어 예민한 피부도 건강하게 진정됩니다. 5. 사달팽이 점액 성분. 피부 재생과 진정에 좋은 달팽이 점액 성분도 바세린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여드름 흉터 레이저 시술 후 자극받은 피부에는 달팽이 점액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면 피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들 기알루론산 레티놀 나야, 시나마이드 달팽이 점액이 들어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발라보세요. 단독으로 쓸 땐 몰랐던 바세린의 증가가 드디어 확 올라갑니다. 얼굴만 바르지 마세요. 주름이 더 잘 생기는 이 부위에 꼭 발라야 합니다. 강남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신경을 쓰시고 정작 나이를 더 빨리 드러내는 부위는 놓치곤 하십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목, 손등, 팔꿈치, 입술, 눈가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자극을 많이 받는 데다가 필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1. 목주름 얼굴보다 더 빨리 늙는 부위. 목 피부는 얇고 주름이 깊게 생기면 복구도 어렵습니다. 세안 후 수분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보세요. 탄력을 잃은 목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셈이 되고 밤새도록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잔주름이 펴지고 목선이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2. 손등 나이를 숨길 수 없는 거울. 손은 매일 자극을 받는 부위인데도 보습을 잘 안 하시죠? 바세린은 손 세정 후 수분 크림 바른 위에 덧바르면 수분을 지켜주고 손등 피부가 매끈하게 살아납니다. 특히 겨울철엔 수면 전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습관 효과가 탁월합니다. 3. 팔꿈치, 무릎발, 뒤꿈치 각질과 주름의 고속도로 거칠고 하얗게 일어난 각질 보기에도 좋지 않죠? 샤워 후 물기 마르기 전 수분크림 바세린 콤보로 덧발라보세요. 다음날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매끄럽게 재생됩니다. 4. 입술 입가주름 예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립밤 대신 소량의 바세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잦은 입술 건조나 입가주름이 고민이라면 수분 앰플 한 방울 바른 뒤 바세린을 살짝 덧바르세요. 밤새 입가에 수분이 유지되어 입술 볼륨감과 입가 탄력 모두 개선됩니다. 5. 눈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민감 부위. 눈가는 바르기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소량만 정말 얇게 펴 바르면 아이크림 효과를 부스터처럼 도와줍니다. 단 절대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극이 덜한 수분크림을 먼저 바른 후 바세린을 살짝 얹어주는 방식으로 쓰시면 안전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얼굴 크림이 아니라 전신 주름 각질 방어제에 가깝습니다. 특히 얼굴보다도 익기 쉬운 부위에 꾸준히 발라주면 그 효과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6.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도 바세린 써도 되나요? 정답은 조건부로 맞습니다. 이 질문 병원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전 원래 기름기도 많고 트러블도 잘 나는데 바세린 발라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막는다. 맞습니다. 바세린은 수분 보호막은 훌륭하지만 그만큼 밀폐력도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가 많거나 이미 트러블이 난 상태에서 전체 얼굴에 두껍게 바르면 모공을 막아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라면 이렇게 쓰세요. 7. 꼭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 국소 사용. 입과 눈가 불렵처럼 건조하고 주름 잘 생기는 곳만 국소 적용합니다. 특히 코, 이마, 턱 부위는 피해주세요.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아 바세린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수분과 앰플 먼저 바세린은 얇게 마무리만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바른 후 바세린은 톡 찍어 살짝 얹는 정도로 마무리. 겉으로는 기름져 보여도 속 담긴 미세주름 잡는 데 확실한 도움됩니다. 8. 여드름 피부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여드름이 났다면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없는 부위 예를 들어 볼이나 입가, 눈가, 목 주변에는 적당량을 보습막처럼 활용하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트러블 걱정 없는 바세린 사용 시간은 밤입니다. 아침에 바르면 기름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밀리고 유분 과다로 트러블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세안 후 수분 앰플 바른 위에 얇게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피부가 회복하는 재생 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바세린은 지성 여드름 피부의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바르는 위치랑 타이밍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얼굴 전체를 반짝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조하고 약한 부위에만 보호막을 씌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만 신경 쓰시나요? 진짜 노화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는 말을 듣죠. 피부가 건조해지고 점점 얇아지고 핏줄이 도드라지며 주름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바세린 활용법은요. 수분크림 바르고 바세린을 소량 더 발라서 자기 전에 연장갑 끼고 주무세요. 2, 3일만 해도 손등이 매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 관리 안 하면 50대에 70대로 보이는 부위. 얼굴에 10만원짜리 크림 발라도 목을 빼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 피부는 얇고 유분선이 적어 잔주름과 세로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밤에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 소량 더 바르세요.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면 탄력이 살아납니다. 특히 겨울철 이터 건조한 환경에서는 필수 루틴이에요. 팔꿈치, 무릎 건조, 각질, 주름, 삼박자, 주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반팔 반바지 입으면 티가 팍 나는 부위죠. 바세린은 각질 부위의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해줍니다. 샤워 물기 닦고 팔꿈치와 무릎에 수분크림 바른 후 바세린 얇게 바르세요. 특히 뒤꿈치 갈라짐 있으신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습은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보는 부위에서 노화 티가 납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손은 왜 이렇게 주름졌어? 목주름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바세린을 주름 사각지대에도 발라보세요. 다음 8번에서는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피부 타입과 시간대 즉 지성 피부와 아침 루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바세린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바세린을 추천드릴 때 가끔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선생님 바르고 나면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화장이 들뜨고 여드름이 더 심해졌어요. 맞습니다. 바세린은 모든 피부 타입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성 여드름성 피부 그리고 아침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피부 위에 유분까지 가둬버립니다. 이게 모공을 막고 피지 분비를 더 악화시켜 여드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바르지 마시고 입가, 눈가, 코 옆처럼 건조한 국소 부위에만 소량 톡톡 찍듯이 사용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성용 수분크림 얇은 바세린 레이어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사용 화장이 밀리거나 번들거릴 수 있어요.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장점이 있는 대신 유분감이 강해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화장이 뜰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치료활동 많은 날엔 번들거림 유분 폭발로 오히려 역효과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건 밤에 바르는 바세린 루틴입니다. 저녁 세안 후 수분 앰플이나 크림 바르고 바세린을 덮듯이 소량 발라주면 밤새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속보습 효과가 오래 갑니다. 아침엔 바세린 대신 가볍고 산뜻한 수분크림만 써주세요. 눈과 코 주변 얇은 피부에는 더 얇게. 눈과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바세린을 과하게 바르면 눈 안으로 들어가거나 뭉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아이크림 대용으로 바세린을 쓰시되 쌀알 만큼 소량만 톡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과 마사지 겸 부드럽게 흡수시켜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춘 바세린 사용 팁. 지성 여드름 피부 전체 바르지 말고 국소 부위에만 소량 사용.
아침 화장 전 사용 자제 밤 루틴으로 대체하세요. 눈과 얇은 부위 쌀알만큼 소량만 부드럽게 흡수시키기. 상처 트러블 부위엔 이렇게 바르세요. 연고와 바세린 같이 바르면 효과 2배. 제가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후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트러블로 염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 연고 바세린 콤비입니다. 이 조합 왜 좋을까요? 연고는 약 성분을 피부에 공급해주는 역할. 바세린은 그 위를 덮어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연고는 일하고 바세린은 그 연고가 도망가지 않게 지켜주는 보디가드인 셈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가에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생겼어요. 항생제 연고를 아주 소량 발라주세요.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덧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연고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피부에 작용하면서 건조함도 막아주고 재생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갑자기 올라온 염증성 트러블 위에 면도 후 상처이까 찢어진 벌레 물린 자국 긁다가 벗겨졌을 때 거칠어진 손등 찢어진 손톱 주변 특히 겨울철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데 이때 이 연고 바세린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항상 소량 얇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고는 항생제 계열이기 때문에 상처나 염증 부위에만 단기간 사용하세요. 장기간 사용은 내성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꿀팁 하나 더 바세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섞어 바르면 진정항균 효과가 올라가서 트러블 피부나 모낭염 부위에 더 좋습니다. 단 피부 민감하신 분은 꼭 패치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목주름 얼굴보다 빨리 늙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면서도 보호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또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 수면 시, 베개 각도 등으로 목 피부가 접히고 주름이 자리 잡기 쉽죠. 수분크림을 목까지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보습막을 씌워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 바르면 아침에 훨씬 덜 건조하고 팽팽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등 당신의 나이를 말해주는 곧 손등 주름은 피부가 얇고 자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손등 피부에 지방이 빠지면서 더더욱 쭈글쭈글해 보이기 쉬워요. 손 씻은 후 바로 수분크림 바세린 조합으로 보습을 유지해주세요.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는 게 포인트. 귓볼기 뒤쪽 주름 대부분 신경 안 씁니다. 귓볼기 뒤쪽 피부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콜라겐이 쉽게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귀 주변은 세안 시 자주 닦여나가고 보습도 잘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실주름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안 후 남은 수분 크림이나 로션 바를 때 귀 뒤쪽과 귓불에도 살짝 그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톡톡 얹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에서 3주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세린은 바르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있는 목, 손등, 귀 뒤쪽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결정적 부위입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을 바르기 좋은 의외의 부위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번엔 바세린으로 비싼 리프팅 크림 부럽지 않은 효과를 내는 야간 수면팩 루틴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비싼 화장품, 피부과 시술보다 지속적으로 제대로 바르는 바세린 한 통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저도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비싸고 번지르르한 화장품에 실망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세린만 제대로 썼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능. 그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세린의 효능, 주름 펴는 꿀조합, 바르기 좋은 부위, 주의할 점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85세의 성형외과 의사로서 여러분과 같은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인생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매일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